안녕하세요. 마맵입니다. 이번엔 고시원 처음 알아보면서부터 계약하고 잔금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꿀팁까지 공유할게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해도 되나 생각했는데 정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봤어요. 고시원을 처음 알아볼 때 고시원 매매, 고시원 매물이라고 검색하고 나온 물건들을 먼저 손품을 팔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남겨놓은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의뢰한 물건과 비슷한 컨디션이 있으면 몇 곳 더 보여달라고 하고 중개사분과 만나서 고시원 실물을 봅니다. 사진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실망할 수도 있고 사진과 같아 마음에 들고 수익률도 괜찮다면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만나서 통상 계약금 10%를 드리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후로 한 달 이후 잔금이 진행되어 한 달 후쯤부터 고시원 원장님이 돼서 고시원을 운영하게 돼요. 부동산 계약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계약 후 이 한 달 사이에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고시원은 다중이용 시설로 소방 점검 이후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소방 필증이 발급되는데 이 소방 필증이 발급되어야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소방 필증을 발급받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발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소방필증 발급 방법은 첫 번째, 네이버에 한국소방안전교육원 검색 후 클릭을 합니다. 다중이용업 신규 교육을 클릭하고요. 무료 수강 신청을 하고 2시간 이상 수강 후 나의 교육정보 클릭해서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전에 담당 소방서에 예방과에 전화해 고시원 계약할 때 화재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MU 번호가 필요하다 말하고 고시원 상호와 주소를 말해주면 MU 번호를 알려줘요. 그 후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담당 소방서에 방문해요. 그리고 소방 사전 점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한다면 잔금 전에 건물주분을 미리 한 번 더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재 보험 증권. 세 번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네 번째, 소방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면 된답니다. 그 후 소방관 분과 매수자, 매도자가 인수할 고시원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매도자분이 해결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소방 필증이 나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로 소방 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잔금날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건물주분과 매도자분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권리금 잔금을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매수자가 새 원장님이 되어 고시원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비품이며 정보가 없으니 비품들이나 입실자 정보 등 그리고 보일러, 에어컨 작동법 등등 인수인계를 받게 돼요. 이때 꼼꼼히 적으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해요. 안 그럼 매우 정신없는 날이라 놓칠 수 있고 전 원장님께 계속 전화하게 되는 민폐를 끼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해당 지역 세무서에 방문을 했어요. 준비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소방필증을 가지고 가야 해요. 저는 소방필증을 2번이나 두고 가서 다음날 다시 방문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 꼭꼭 챙겨가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빨리 나와야 전기, 인터넷, 정수기 등등 빠른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카드 단말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신청 후에도 2-3 영업일이 걸리니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저는 꼭 입실자들 정보를 입력하고 단체 문자를 보내 인사를 했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요. 이때 답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간혹 민원을 제기하거나 퇴실한다거나 전화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가 전반적인 고시원의 상황을 물어봐서 듣기도 해요. 어떤 고시원은 단체 카톡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끝나면 저는 제가 주로 맡기는 청소업체에 전화해 견적을 받고 일주일에 3번 혹은 5번 청소를 맡깁니다. 고시크린이라는 업체고요. 저는 당근도 이용해 봤는데 고시크린이 정말 깔끔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펑크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청소에 필요한 물품도 업체에서 가져와 주신답니다. 청소 견적을 내고 보통 다음날부터 청소를 진행해 주시고 깨끗한 고시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저는 업체의 대청소도 예약하고 진행합니다. 그럼 계약과 명의 이전, 청소 부분은 끝났고요. 그 후 저는 추가로 인테리어 할 부분이 있으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예쁜 소품과 조명, 이불을 구입해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 후엔 중요한 고시원 방 가격을 측정하고 광고 플랫폼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광고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방, 독립생활, 고시페이지, 루멘스페이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블로그 등이 있어요. 예전엔 방을 구할 때 직접 발품을 팔아 방을 구하는 비중이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 광고와 블로그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곳을 운영하며 가장 연락 비중이 많았던 플랫폼은 고방이에요. 고시원 운영을 하신다면 이 플랫폼 광고를 꼭꼭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밖에 친절하게 해드리고 불편하지 않게 빠른 민원 처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토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믿음직한 총무를 구해야 하고요. 또 전구, 수전, 샤워기, 건전지, 세면대 뚫는 거 등 사다 놓아서 급한 민원을 바로 방문하지 않아도 위치만 알려드리면 입실자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도 잘하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와 고시원은 신소방법에 의한 수익률 저하로 신설이 어려워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입지 좋은 곳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다고 봅니다. 고시원 계약부터 운영관리 및 광고 플랫폼까지 고시원 전망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지점 내용들이나 입실자들의 민원 등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저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